자, 이번 강의에서는 네트워크 레이어 컨트롤 플레인 로드맵을 전체를 보면은 그 중에 SDN 컨트롤 플레인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을 배우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의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일부 중요한 개념은 배웠었는데,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자, 인터넷 네트워크 레이어,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라우터를 보면은 그 라우팅이 분산되고 또 라우터 베이스로, 그러니까 한 개의 라우터 안에 그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라우터, 그걸 per router control approach라고 그러는데, 그 한 개의 라우터가 다른 분산된 여러 라우터들과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라우팅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한 개의 모놀리틱, 한 개의 단체로 된, 그러니까 한 개로 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는 이제 하드웨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인터넷 표준인 여러 가지 IP라든가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또 인터미디엇 시스템 투 인터미디엇 시스템, 이런 또 OSPF, 우리가 앞에서 배운 BGP, 이런 것들이 그 한 개의 라우터에서 전부 실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한 개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모놀리틱 라우터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시스코의 이제 어떤 하나의 기업체의 라우터 OS, 예를 들면 시스코 iOS, 시스코 iOS의 I는 인터넷 워킹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iOS가 애플에 의해서 애플의 OS를 표현하는 걸로 됐지만, 그 전에 이미 80년대 시스코가 인터넷 워킹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그 약어로 iOS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라우터죠. 예, 모놀리틱 라우터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라우터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어홀이라든가 또 로드 밸런싱 해주는 디바이스라든가 또 NAT 기능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들박스라고 그랬죠. 그것들이 전부 한 개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미들박스들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라우터, 전통적인 그러니까 SDN 어프로치가 아닌 방식으로 per router control approach로 했을 때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2005년 무렵에 2005년 전후로 이제 네트워크 컨트롤 부분만 따로 떼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SDN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되니까 우선 두 개로 나눈 라우터, per router 컨트롤 플레인과 그 SDN 그 컨트롤 플레인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우팅 알고리즘이 이제 per router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각각의 라우터에서 또 모든 라우터에서 그것이 실행되고 그것들 간에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그 포워딩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각각의 라우터가 그것을 이렇게 포워딩 테이블까지 이렇게 한 개로 된 모놀리틱 라우터가 되겠어요. 이게 per router 컨트롤 플레인이 되겠어요. 이것들이 서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라우터들과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로 이제 서로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면서 테이블을, 포워딩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이 별도로 이렇게 따로 돼 있다. 그것이 그래서 per router 컨트롤 플레인이 되겠어요. 라우팅 정보를 교환할 때 주로 이제 목적지 주소가 어딘가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실행이 됐죠. 그래서 최단 거리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목표로 알고리즘이 실행돼서 그 결과가 포워딩 테이블에 저장이 돼서 실제 그것이 이제 패킷을, 데이터그램을 이제 이렇게 포워딩할 때 사용되는 포워딩 테이블 엔트리 값으로 쓰였어요. 자, 그것에 비하면은 자, 금방 설명한 내용이죠. 그것에 비하면은 위에 컨트롤 플레인만 따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운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리모트 컨트롤러라고 따로 이렇게 뒀죠. 리모트 컨트롤러.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한 개의 리모트 컨트롤러지만 이제 실제 피지컬리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개는 서로 이제 분산된 환경에서 서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원하는 알고리즘을 실행을 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플로우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포워딩 테이블과 같은 건데 약간 상위의 개념으로 여기서는 플로우 테이블로 더 이제 개념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계산된 결과 값을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실행된 결과 값, 그 플로우 테이블을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할 때 컨트롤 에이전트라는 것과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그런 컨트롤 에이전트 기능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통적인 라우터에 비하면은 기능이 굉장히 단순화됐고 이제 그 단순화됐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포워딩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성능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포워딩을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가 됐죠, 이건. 그리고 다른 위에 상위에 컨트롤 플레이는 따로 묶어서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러. 이것은 이제 논리적으로는 한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이지만 피지컬리는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자, 위에 건 컨트롤 플레이. 자, 이런 식으로 2005년 이후로 이런 것들이 개념이 연구가 되고 표준이 나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예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 왜 논리적으로 집중화된 중앙화된 컨트롤 플레인이 우리가 필요한가? 자, 네트워크 매니지먼트가 더 쉽고 그래서 그 쉽다는 이야기는 라우터를 컴퓨테이션 할 때 네트워크 관리자의 어떤 스킬에 따라서 잘 숙련된 네트워크 관리자라면은 컴퓨테이션의 실수가 없거나 적겠지만 새로이 이제 배워가는 그런 네트워크 매니저라면은 신참 네트워크 매니저라면은 이제 컴퓨테이션 할 때 좀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미스컴퓨테이션 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또는 피하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플렉시빌리티가 더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또 그 트래픽 플로우에 대한 그래서 트래픽 플로우가 종류가 많은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트 기능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로드 밸런싱 하는 기능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보안과 관련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관련된 그런 시큐리티 관련된 그런 것을 한다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베이스드 포워딩, 이제 앞에서 우리가 오픈 플로우 API를 이용해서 이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죠. 이것을 이제 그 컨트롤 플레인에서 실제 포워딩 테이블 또는 플로우 테이블 그것을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라우터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센트럴라이즈 프로그래밍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들을 이제 중앙 집중화해서 계산하고 그걸 또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분산된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전통적인 per 라우터 베이스드 그 어프로치는 모든 라우터에서 알고리즘을 실행했죠. 분산돼서. 그래서 서로 정보를 분산된 라우터들한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엔 더 어렵고 그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는데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분산된 알고리즘 또는 프로토콜이 사용되는데, 그렇게 해서 포워딩 테이블 값을 계산하는 게 더 어렵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한 2005년 이후에 대두된 SDN 어프로치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이제 표준 방식으로, 표준이니까 non propriety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서 구현을 했을 때 이제
산업의 어떤 효과, 산업에서 이제 그런 서드 파티 컴퍼니들이 그 표준에 입각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런 혁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촉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 천송이의 꽃 뭐 이런 식의 표현했는데, 많은 기업체 서드 파티 컴퍼니들이 이제 그게 표준에 기반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세계 시장을 내다보고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이제 메리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메인프레임과 이제 PC의 관계를 보면은, 메인프레임에서 PC로 이제 어떤 레볼루션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과거에 이제 194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애니악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1950년대 이제 메인프레임, 1960년대, 70년대 계속 메인프레임, 이제 그 중에 이제 IBM의 메인프레임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인 마켓 쉐어를 차지했던 그런 컴퓨터들이 되겠는데, 이것을 이제 한 개의 회사가 어떤 이제 응용이건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건 하드웨어건 전부 그 IBM이면 IBM, 그 회사가 이제 특별하게 디자인한, 특별하게 이제 설계한, 특별하게 만든 그런 것을 이제 실행을 시켰어야 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프로프라이티고 표준이 아니다 이거죠. 다른 회사들은 이제 그걸 쓸 수 없고, 그건 하나의 회사의 고유한 이제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70년대 말에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이제 PC가 소개됐고, 그 다음에 1983년에 이 메인프레임을 제조하던 IBM이 처음으로 1983년 8월 달에 이제 IBM PC를 어나운스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라든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가 거기에 또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표준이 이제 인터페이스라도 오픈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으로 표준 인터페이스 방식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고, 그래서 산업이 굉장히 더 활성화가 되고, 서드 파트 컴퍼니들, 그러니까 제3의 회사들이 이제 하나의 전체 컴퓨터보다는 이 하나의 OS다 또는 뭐 리눅스다, 맥 OS다, 이런 이쪽 OS라든가 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 하나만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그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거기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이제 서바이브하고, 또 유저들은,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기능에, 성능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값싸게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산업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고급 컴퓨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스테이블한 시장에서 어벨러블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표준화된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죠. 똑같은 식으로 이것을 라우터를 생각해 보면은, 라우터가 전통적으로 이런 형태였지만, 예를 들면 시스코는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는 네트워킹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또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모토로라 68000 시리즈 뭐 CPU 초창기의 라우터를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라우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베디드 된 하나의 모놀리틱, 앞에서 배운 그런 단체, 그러니까 한 개의 모듈로 된 그런 것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은 이렇게 PC에서의 혁신처럼 이렇게 라우터 시장에서도의 혁신이 이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SDN. 자,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메인프레임을 봤을 때처럼 SDN과 관련된 라우터를 봤을 때도 이렇게 버티컬리 전부 다 모놀리틱으로 인티그레이션 돼 있고 클로스 돼 있고 프로프라이티 소프트웨어 프로프라이티 아키텍처가 되었지만, 이것은 이제 이노베이션이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슬로우한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자체가 크게 성장을 못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자, 우리가 그것은 이제 메인프레임에서 봤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각각을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표준화 시켜놓고 하면은 각각이 별도로 성장을 할 수 있겠고, 그만큼 산업도 크게 규모가 커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정적인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값싸게 스테이블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오픈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혁신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산업을 형성한다. 이 개념을 SDN에 적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SDN 어프로치를 했을 때 또 장점이 있는데, 그걸 또 몇 가지 살펴보면은,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라우팅 방식으로 했을 때 어려웠던 점을, 트래픽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어려웠던 점을 한번 보면은, 그것을 이제 SDN에서는 쉽게 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어려웠던 점을 보면은,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목적지를 기준으로 루트를 우리가 알고리즘이 계산해서 그 루트를 정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워딩을 해주는데, 이렇게 만약 이제 네트워크 운영자가 이것 대신 이렇게 UVWZ로 이렇게 루트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데이터그램이 가도록 한다면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라우터로는 이제 어렵죠. 그것을 대폭 라우터를 수정하기 전에는. 그래서 링크 웨이트를 베이스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링크 웨이트가 높은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 라우터는 스스로 이제 링크 루트를 최소한 그걸로 이제 리스트 코스트로 이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패스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링크 웨이트를 새로이 재디파인 하거나 해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것은 이제 어렵죠, 구현하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링크 웨이트가 조절하는 그런 단추가 되겠어요. 그 조절 단추는 조절 버튼은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이제 유일한 조절 단추가 되겠어요. 지금 전통적인 라우팅 방식의 어려운 점, 단점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보면은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트래픽을 이쪽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 하나는 UVWZ로 가고 또 하나는 UZXY 이 패스로 가도록 하는 로드 밸런싱이 되겠죠. 로드를 분산시키고자 한다. 이런 것이 가능한가? 현재 전통적인 라우터, 그러니까 전통적인 라우터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라우팅 알고리즘을 써서 그렇게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지만 전통적인 라우터에는 그런 기능은 없다. 로드 밸런서라는 새로운 그런 기능이 추가된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 한 그건 어렵다. 자, 계속 전통적인 라우터의 단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건데, 만약 W가 여기 있죠. 이놈이 이제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소스가 틀리죠. 레드인 루트를 택해서 가는 이것의 소스. 이 트래픽과 이 트래픽, 블루 트래픽과 레드 트래픽을 구분을 해서 틀리게 Z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 전통적인 라우터는 이건 불가능하죠. 이제 전통적인 라우터는 항시 데스티네이션 베이스드 포워딩이기 때문에 소스가 어디인가는 이제 따지지 않고 목적지 베이스로 포워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챕터 4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일반화된 포워딩 그리고 SDN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그것을 상기해 보면은 그걸로는 이제 이런 것을 구현하기가 가능하다. 우리가 그 플로우 테이블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SDN의 장점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러라고 그랬죠. 그 위에는 이렇게 라우팅, 액세스 컨트롤 이런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싱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전부 컨트롤 플레인이 되겠어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데이터 플레인이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 4장에서는 이것을 포커싱 했었죠. 자, 5장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포커싱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일반화된 플로우 테이블이라고, 포워딩 테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SDN에서는 이제 플로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언어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오픈 플로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된 것을 여기서 다운로드, 여기다 받고, 통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어떤 링크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위에 알려서 알고리즘에 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알릴 때 그때 또 마찬가지 통신하는 그런 오픈 플로우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나누는데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플레인 스위치에는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리모트 컨트롤러가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래머블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래머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이라고 또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런 라우팅, 액세스 컨트롤, 로드 밸런싱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브레이크다운에서 들어가 보면은, 자, 데이터 플레인 스위치를 여기 먼저 우리가 앞에 4장에서 배웠던 건데, 이건 SDN 컨트롤드 스위치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포워딩에 이렇게 플로우에 적합하도록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되는데 이제 포커싱이 맞춰진 거예요. 자, 빠르고 단순하고 그런 스위치가 되겠어요.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행을 시킨다. 그래서 포워딩 테이블의 일종인 플로우 테이블, 여기서는 이제 플로우 테이블이 더 적합하다고 그랬죠. SDN에서는. 그래서 플로우 테이블을 위에서 계산해서 위에서 계산하는 거죠. 위에서 그걸 이제 여기다 다운로드해서 그걸 이제 플로우 테이블로서 이용해서 포워딩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API가 필요한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오픈 플로우라는 표준이 있다. 그것은 이제 이 SDN 컨트롤러하고 이 SDN 컨트롤드 디바이스 이거죠. 이 스위치 사이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사용된 그런 API가 되겠어요. 자, 이 부분도 뒤에 조금 더 소개가 될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자세히 클리어하게는 안 보이지만 뒤에 또 나오겠으니까 클리어하게는 안 보이지만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지도의 이쪽을 위쪽이고 이쪽 아래쪽이죠. 위쪽이 북쪽이고 밑에가 사우스죠. 그래서 이름을 이쪽에 API 이름을 사우스바운드 API, 위쪽은 SDN 컨트롤러, 이건 이제 네트워킹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있어요.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위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의 인터페이스, 그걸 구별해주는 이것이 이제 노스바운드 API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 어플리케이션과 컨트롤러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컨트롤 어플리케이션들이다. 자, 여기서부터 사우스바운드 API 이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위에 것까지 전부가 컨트롤 플레인이 되겠고, 밑에 이 부분이 데이터 플레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컨트롤러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것이죠. 이것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이제 그 프로토콜이 오픈 플로우가 되겠어요. 프로토콜 이름이죠. 오픈 플로우 프로토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조금 버티컬리 조금 그 윗단계로 올려가서 이제 이쪽 부분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SDN 컨트롤러가 되겠죠. 자, SDN 컨트롤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겠어요. 다른 말로. 자, 우리의 PC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리소스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이제 큰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제 큰 일이죠. 그 하는 일들 중에. 그래서 리소스 매니지먼트 하는 역할을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데 주로 네트워크 관련된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SDN 컨트롤러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스테이트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컨트롤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인터랙션하고, 여기에는 이제 인터랙션 할 때는 항상 이제 그 API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스바운드 API를 이용해서 인터랙션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또 다운로드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현재 링크 상태라든가 어떤 상태 정보를 파악해서 그것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또 계산을 해서 그 어떤 응용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라우팅 할 것인지, 액세스 컨트롤 할 건지, 또 로드 밸런싱 할 건지에 따라서 그 테이블 값이 틀려지겠죠. 그러면 계산된 테이블 값을 여기 플로우 테이블 값을 여기다 다운로드 해당되는 라우터들한테, 여기 이제 포딩 테이블을 해당되는 스위치들한테 다운로드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노스바운드 API, 아래쪽으로는 사우스바운드 API,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래쪽에 스위치하고 네트워크 스위치들이죠. 이것과 이제 사우스바운드 API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군데에 분산돼서 실행되는 그런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표준으로 이제 정해진 몇 가지 있으니까 실제 마켓에서 어베일러블한 것들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능 측면에서 또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규모를 키우는 측면에서 또 폴 토러런스, 그 다음에 어떤 강인한 어떤 내성이 있는 그런 그 에러에 강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된 그런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윗부분에 또 계속 이제 버티컬리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 윗부분은 노스바운드 API를 이제 지나서 윗부분은 네트워크 컨트롤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실제 우리가 하려는 것들은 밑에서는 다 도와주는 것들이고, 결국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라우팅 하는 것, 액세스 컨트롤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보안 측면에서 어떤 포트는 통과, 어떤 것들은 뭐 헤더의 어떤 밸류를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응용이 되겠어요. 로드 밸런싱 할 때 사용하는 거. 종래는 이것들이 별도의 디바이스, 별도의 장치로 따로따로 이렇게 됐지만 별도의 어떤 미들박스로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인테그레이션해서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면은 네트워크 컨트롤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컨트롤의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때 SDN 컨트롤에 의해서 이제 제공받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한 컨트롤 기능들이 되겠어요. 자, 이것들은 한꺼번에 전부 다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언번들이죠. 번들을 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묶었지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서드 파티 컴파니들이 별도로 이 표준에 입각해서 이제 만들면은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 PC에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이렇게 판매되는 것처럼, 이 언번들도 돼서 판매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드 파티 컴파니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겠어요. 라우팅 밴드라든가 또는 SDN 컨트롤러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과는 틀리게 별도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게 한꺼번에 전부 모놀리틱이었지만 이걸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이 이제 별도로 잘 성장을 할 수 있겠고, 그 나름대로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된 제품들을,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쟁 구조가 된다. 이 경쟁 구조가 돼야 시장에서도 이제 사용자한테 유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SDN 컨트롤은 또 SDN 컨트롤만 집중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OS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유닉스 또는 또 리눅스 또는 MS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런 거. 과거에는 MS-DOS 이런 식으로 쭉 발전되어 왔지만 이것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 발전이 되겠죠. 자, SDN 컨트롤러를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SDN 컨트롤러, 우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PC에서. 자,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몇 가지 블록 다이그램을 보면은 맨 위에 게 인터페이스 앱스트랙션스, 네트워크 컨트롤 어플리케이션들과의 이제 인터페이스라든가 어떤 추상화된 모델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네트워크 그래프라든가, 그 다음에 RESTful, 이제 이건 representation, state transfer, 그것이 가능한 API. HTTP의 request 또는 response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intent, 이건 이제
의도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려할 수도 있는 그런 블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또 알고리즘을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링크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라든가 호스트 인포메이션, 스위치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이런 모듈을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계산한 플로우 테이블을 여기에 플로우 테이블이 있죠. 그 똑같은 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로우 테이블 계산해서 업데이트한 것도 여기다 다운로드 해주고 현재 여기 돌고 있는 플로우 테이블이 뭔지 다 알고 있고 이걸 또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네트워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굉장히 스트롱한 스테이트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SDN 컨트롤러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과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픈플로우 API 프로토콜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것을 이제 컨트롤드 디바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컨트롤러고 이것이 컨트롤하는 이제 컨트롤드 디바이스가 이것이 되겠어요. 그것과 사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겠죠. 오픈플로우가 그것을 위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리를 하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링크가 뭐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체크해보고 또 어떤 패스를 현재 스테이터스를 알아보고 현재 이런 관리적인 목적으로 해야 될 게 많이 있을 텐데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로 개발됐는데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들어있는데 이것이 다른 새로이 이제 이것들이 이제 80년대에 소개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면 이제 그 이후에 2000년대쯤에 소개된 넷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라든가 또 그것을 위한 디스크립션 모델링 언어라든가 양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서 이제 간단히 그런 것들을 최근에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건 커뮤니케이션 부분이다. 이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이제 매니지먼트 한다. 자, 이것이 이제 분산돼서 실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센트럴라이즈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여러 AS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오토노미 시스템에 별도로 틀린 AS에서 다 실행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분산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위에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통신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위한 API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이 앞에서 간단히 소개됐는데 그것은 이제 컨트롤러하고 스위치 사이에 그 통신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자, 이 컨트롤러 그 다음에 컨트롤을 받는 디바이스 사이에 오픈플로우라는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또 프로토콜이 TCP가 사용되는데 인크립션도 옵셔널리 그런 것도 가능하고 자, 오픈플로우의 이제 메시지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컨트롤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스위치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컨트롤러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대칭적으로 이제 요구하면은 보내주고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거 등등이 있겠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오픈플로우 API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오픈플로우 API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Generalized Forwarding Action, Match Plus Action 있었죠. Generalized Forwarding, Match Plus Action 그것을 명시하는 데 사용되는 API가 오픈플로우 API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토콜은 여기서 메시지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픈플로우 메시지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것이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에서 스위치한테 이제 보내거나 또 스위치한테 받거나 하는 메시지의 종류를 보면은 어떤 피처를 이제 특징이죠. 컨트롤러가 스위치한테 어떤 피처를 물어보고
또 스위치는 그것을 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메시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설정을 하는 거, 컨피규어 하는 거. 그래서 컨트롤러가 그 컴퓨테이션 값들을 어떤 물어보거나 또 세팅하거나 할 때 그 컨피규어와 관련된 메시지. 그 다음에 또 상태를 모디파이 하는데, 그래서 추가하거나 또 딜리트 하거나 또는 바꾸거나 모디파이 할 때 플로우 엔트리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매치 플러스 액션 할 때 플로우 엔트리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배운 그 엔트리, 이 테이블에서 그것을 상태를 바꾸는 데 사용되는 modify state, 이런 종류의 메시지. 또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이게 컨트롤러죠. 컨트롤러가 내보내는 것. 그래서 패킷 아웃 하는 그런 메시지 정도 있다. 스위치 포트로 패킷을 내보내기 위해서 컨트롤러가 보내는 패킷 아웃 메시지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치에서, 그러니까 컨트롤드 디바이스에서 컨트롤러한테 보내는 메시지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컨트롤러에서 나가는 그것이 이제 패킷 아웃 메시지였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으로 패킷을 이리 보내는 것, 그러니까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패킷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패킷 인 그런 메시지가 있고, 플로우 리무브드, 이것은 이제 플로우 테이블 엔트리가 이 스위치에 있는 플로우 테이블 엔트리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 지울 때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포트 스테이터스, 이것은 이제 컨트롤러한테 현재 포트 있죠. 포트의 상태, 그것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다면은 현재 이제 그것이 끊겼거나 또는 끊겼던 게 다시 또 커넥션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알리는 포트 스테이터스, 이런 메시지 종류도 있다. 자, 이런 것들 일일이 네트워크 운영자가 이것을 프로그램을 각각 스위치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면 굉장히 이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오픈플로우 메시지를 바로 운영자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위에 하이 레벨 프로그램이 컨트롤에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그걸 실행을 시켰을 때 맨 밑에 이제 하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직접 운영자가 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데이터 플레인 인터랙션을 이제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그 예를, 자, 순서적으로 쭉 보면은 먼저 1. 자, 여기서 스위치죠. 이 스위치에서 어떤 링크 페일리어가 있는데 이거죠. 그래서 오픈플로우 스테이터스 메시지를 이제 컨트롤러한테 이제 그 알리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SDN 컨트롤러가 이제 그것을 오픈플로우 메시지를 받아서 이걸 링크 스테이터스 인포메이션을 이제 업데이트하고 현재 상태가 이제 변경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 다익스트라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의 응용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것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 알고리즘을. 자, 이것이 이제 링크 상태가 변경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익스트라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변경되는 즉시 이제 알려달라고 그렇게 메커니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알려져서 이 알고리즘이 이제 여기 알고리즘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 그래프라든가 그래프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에 있는 링크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루트를 이제 계산을 하겠죠,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플로우 테이블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러에 있는 플로우 테이블, 이 모듈에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플로우 테이블이 이제 계산이 되고, 그러면 그 결과를 알려줘야겠죠. 그 해당되는 디바이스들한테 그 결과를, 플로우 테이블 결과를 오픈 플로우를 이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이렇게 업데이트한다. 자, 여기서는 마켓 쉐어가 높은 SDN 컨트롤러인 오픈 데일라이트 ODL 컨트롤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픈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ONOS를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이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키피디아로 약간 상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노스바운드 이외에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어떤 네트워크를 전체 통합해서 하는 어떤 응용들, 트래픽 엔지니어링, 파이어월링, 로드 밸런싱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이런 API들, 부가 기능들, 서비스들, 그 다음에 기본 네트워크 펑션들, 토폴로지 프로세싱이라든가 스위치 매니저,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스 매니저, 그 다음에 포워딩 룰 매니저, 호스트 트래킹 하는 것, 그 다음에 서비스 앱스트랙션 레이어, 이건 이제 서비스 추상화 레이어죠. SAL. 이것을 이제 이 추상화 레이어를 통해서 내외부 응용과 서비스하고 인터랙션 하는 그런 SAL 레이어. 여기서 이제 컴퓨테이션과 운영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사우스바운드 API 밑에 오픈플로우, 그 다음에 Net Configuration SNMP,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Vulnerability DB, 이건 이제 우리말로 취약점, 오픈 소스 취약점 DB가 되겠는데, 이걸 이제 2016년에 폐쇄됐으니까 참고로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하고 연관된 거고, 자, 오픈플로우는 우리 앞서 배웠던 것 같이 이 컨트롤 디바이스하고 이 컨트롤러 사이에 서로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 사용되는 API, 프로토콜도 있고 API도 있다. 자, 그 뒤에 이제 자세히 위키피디아에서 보기로 하고 소개된 내용을, 그 다음에 ONOS, 이건 이제 오픈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컨트롤러가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노스바운드 API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REST API,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도하는 것을 여기다가 있다면은 여기다가, 그 다음에 호스트, 디바이스, 패스, 링크, 플로우 룰, 스태티스틱스, 토폴로지. 자, 이것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코어로서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분산된 환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분산된 구조로 스케일러빌리티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사우스바운드 앱스트랙션 프로토콜, 여기 마찬가지 오픈플로우, 넷 컴퓨레이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16년에 폐쇄된, 참고로만 이해하면 되는 오픈소스 Vulnerability 데이터베이스, 오픈소스 취약점 DB. 이건 넷 컴퓨레이션은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쭉 보면은 컨트롤 애플리케이션은 컨트롤 애플리케이션이죠. 이걸 이제 컨트롤러 이 부분, 이제 OS하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인텐트, 이 부분이 이제 인텐트 프레임워크는 이제 서비스 어떤 필요한 거, 무엇이 필요한 건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코어에 ONOS는 이제 서비스 릴라이빌리티라든가 어떤 스케일링, 퍼포먼스 스케일링을 위해서 이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스케일러빌리티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자, SDN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만 선택해서 보면은, 일단은 컨트롤 플레인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신뢰성 있고 성능 면에서 이제 규모가 있게 확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큐어 측면에서도 안전한 분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의존할 만한 그런 시스템으로 견고하게 컨트롤 플레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장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도 내성이 있게 튼튼해야 되겠고, 이것을 이제 릴라이블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의 이론을, 튼튼한 이론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튼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의존성이라든가 보안성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 우리가 시작해서 이것을 구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챌린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하고 프로토콜이 이제 미션이 있는 중요한 것들이죠. 중요한 어떤 미션,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그런 네트워크와 프로토콜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챌린저블한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 그 다음에 아주 릴라이블한, 그 다음에 아주 시큐어한 그런 것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싱글 AS뿐만 아니라, 싱글 ASM은 단순하지만 여러 개의 AS에서도 이렇게 다른 AS도 전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스케일링 하는데 또 이제 고려가 돼서 발전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5G Fifth Generation 셀룰라 네트워크가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Sixth Generation도 나오겠지만 우선 당장 Fifth Generation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LTE부터 Fourth Generation LTE부터 이제 SDN이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었으니까 또 안정적인 이런 챌린저블한 것들을 해결해서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견고한 컨트롤 플레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SDN과 이제 전통적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SDN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라우터에서 알고리즘을 계산해서 포워딩 테이블을 계산하는데, SDN은 이제 로지컬리 센트럴라이즈드 컴퓨팅 방식이 되겠고, 전통적인 라우터는 이제 프로토콜 컴퓨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보는 거고, 그래서 SDN 방식의 컨제스션 컨트롤, 우리가 전통적인 컨제스션 컨트롤을 앞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SDN이 이제 보편화돼 가는데, SDN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컨제스션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컨트롤러가 샌더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그 속도들을 라우터가 이제 보고한 컨제스션 컨트롤 정보를 가지고 샌더의 속도를 조절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돼갖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연구가 더 돼서 상용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DN 방식과 그 전통적인 라우터, 이건 이제 전통적인 것을 이제 프로토콜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 혼합해서 사용되는데, 당분간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실제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해서 적용할 건지, 어떻게 또 진화 발전할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챌린저블한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SDN 컨트롤러로 소개된 ODL, 오픈 데일라이트과 ONO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히만 보면 되겠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오픈 데일라이트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픈 데일라이트는 이건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되겠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이제 호스팅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SDN 플랫폼이죠. 그래서 오픈되고 센트럴라이즈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디바이스 모니터링 하는 그런 SDN 컨트롤러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2014년경에 이제 처음 릴리스가 됐고, 그 솔루션은 이제 자바로 코드가 만들어졌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더 깊게 들여다보면 되겠고, 여기 있다는 것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ONOS. 자, ONOS의 이제 풀네임은 오픈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호스팅한 그런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SDN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겠고, 2014년 이제 AT&T, NTT 이런 회사들이 같이 릴리스한 것이 되겠고, 다른 회사들도 참조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V DB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풀네임이 오픈 소스 벌너러빌리티 취약점이죠. 벌너러빌리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OSV DB는 이제 2016년에 이제 폐쇄가 된 건데, 취약점 DB가 되겠습니다. 그게 책에 간단히 이 밑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네임 정도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